중남미는 제 인생의 전환점인데요. 솔직한 내 민낯을 볼 수 있게 해준 자유로워진 거? 이게 혹시 파차마마의 마법인가? 안녕하세요. 여행 만화가 소비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많이 좋아해서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 여행을 하면서 주로 여행 드로잉을 자주 했었어요. 여행 드로잉을 하면서 그 문화에 대해서 관찰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혼자 상상하는 거를 좋아하기도 해서 상상하는 연습을 하면서 스토리를 짜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서는 서양화를 전공을 했었는데 순수미술 작가로서의 삶이 제 성향과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대학 졸업 후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했었어요.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좀 상대방이 원하는 그림에 맞춰서 그려줘야 되더라고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갈증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여행 만화 쪽으로 그 진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픽 노블 파차마마의 마법은 성장통을 겪은 29살의 한 여성이 남미를 여행을 하면서 남미의 대자연과 문화 그리고 잉카 문명을 겪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자기 신념을 회복하는 성장 스토리입니다. 제가 남미를 여행하면서 겪었던 작고 큰 변화들을 만화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장기 여행을 떠나는 기회가 쉽게 오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먼 곳으로 가고 싶었고요. 그 당시에 여행 드로잉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색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을 고민을 했었는데 남미가 제격이구나 라는 생각에 남미 여행을 계획하게 됐죠. 저의 가장 큰 변화는 자유로워진 것? 항상 가면을 쓰고 모든 사람들한테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조금 더 솔직해졌고요. 그리고 제 주장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남미를 여행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주변 지인들을 만나는데 이질감을 느꼈어요. 여행을 하기 전과 여행을 다녀온 후에 저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바뀌어서 오는 이질감이었는데요. 그때 순간적으로 이게 혹시 파차마마의 마법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한 내 민낯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남미 문화를 접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 중남미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미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이고 하나라도 익숙한 게 없는 곳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 계획을 잘 짜고 가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휩쓸리게 됩니다. 사회에서 쓰고 있는 가면이 벗겨지기도 하고 처음 보는 여행자들한테 나의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게 하죠. 중남미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유적지와 그에 얽힌 스토리들이 여행자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고 고민이 있는 여행자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실마리를 풀 수 있기도 합니다. 그게 중남미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미를 여행하면서 겪었던 인상을 최대한 생동감 있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가 화산이 폭발해서 생긴 굉장히 척박한 환경의 섬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아남은 동식물들은 이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거를 그림에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육지 거북이가 있는데 물을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인장을 뜯어먹고 물을 섭취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선인장들은 동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키가 커졌고 가시가 굉장히 억세졌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다 이구아나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다 이구아나는 물에 들어가서 해초류를 뜯어먹는데 이때 해초류를 잘 뜯어먹기 위해서 발톱이 굉장히 날카로워졌고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몸의 체온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많은 햇빛을 흡수하기 위해서 몸의 색이 흑색을 띠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알록달록한 컬러풀한 건물들인데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탱고로 유명한 라보카 거리가 있는데 그 이주 노동자들의 서글픔과 슬픈 역사가 있는 동네인데 라보카 출신인 화가 베니토 낀텔라 마르티니
이 칙칙한 동네를 집집마다 페인트 칠을 하면서 화려한 예술가 거리로 변모시켰어요. 그 후에 관광지로 재탄생하게 되었죠. 아마존에서 봤던 밤하늘의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던 곳입니다. 아마존에서 밤 7시가 지나면 전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자연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요. 밤하늘에 무수한 별이 쏟아질 것 같고 별똥별이 떨어지기도 하고 반딧불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도 하고요. 그런 자연 속에 있으니까 어떤 내가 우주의 일부가 됐다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대부분 여행자들이 자동차 투어를 하면서 여행을 하거든요. 근데 자동차 투어가 장단점이 있는데 자세히 천천히 관찰하기는 좀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대여해서 중간중간에 마음에 드는 스팟이 있으면 암석을 만져보기도 하고 앉아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고요. 아르헨티나 엘찰텐의 피츠로이를 다시 보러 가고 싶은데요. 60일간 남미를 여행하면서 봤던 여행지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곳이에요. 동행자와 밤 12시에 5시간 정도 야간 산행을 했어요. 엘찰텐은 날씨가 우후죽순 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피츠로이 봉우리를 보는 사람은 천운을 타고났다고 할 정도로 보기가 힘든 곳이에요. 안개가 조금씩 걷어지는 듯 하더니 다시 안개로 가려져서 봉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딱 그 순간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제 불투명한 미래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피츠로이 봉우리가 아니라 피츠로이 봉우리를 보기 위해서 가졌던 그 전조의 시간들을 경험하기 위해 다시 이곳에 가고 싶습니다. 피츠로이 봉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일출이 시작되면서 번지는 그 주황 불빛이 정말 충분히 아름다웠었거든요. 갈라파고스 제도가 가장 엄격하게 자연을 보호했었는데요. 입국세를 받으면서 동물 보호세도 받기도 하고요. 바다에서 바다사자나 바다 거북이들하고 수영을 할 수 있고 해변에서 쉽게 이구아나나 펠리컨을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사람이 먼저 동물에게 다가가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물에게 해가 갈 수 있는 행동을 할 때 바로 관리자가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요. 특히 바닷속에서 해양동물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거품을 내는 것도 금지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보다 동물이 우선인 곳이 갈라파고스라고 느꼈습니다. 남미를 여행하면서 리사이클 아티스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발파라 해소에서 만났던 인형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버리는 천을 재활용해서 인형을 만들기도 하고 인형 안에 안감을 손 대신 버리는 비닐봉지를 모아서 안을 채우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이들이 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창의적인 생각을 길러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본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자기의 세계관을 이 인형에 담아낸다고 하더라고요. 페루의 예술가 거리인 바랑코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때 만났던 베네수엘라 여행자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 친구는 패션 아티스트인데 베네수엘라에 있을 때는 자기 옷가게를 열 정도로 꽤 열심히 살았던 친구였어요. 근데 베네수엘라가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공황으로 많이 상황이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페루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다시 패션 아티스트로 자리 잡기 위해서 페루에 있는 패션 학교에 다시 들어갔고요. 틈틈이 자기 옷을 만들면서 패션 브랜드를 구축을 해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스페인까지 넘어와서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한테 너의 원동력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옷을 만들면서 외로움을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옷을 만드는 거는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나를 달래줄 수 있는 창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극한의 상황에 있더라도 계속 자기 꿈을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남미는 제 인생의 전환점인데요. 제가 중남미를 가기 전에는 다른 사람한테 항상 맞춰줘야 되는 그림을 그렸던 일러스트레이터라면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림으로 할 수 있는 만화가가 되었거든요. 많은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기도 했고요. 진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알 수 있게 해준 그런 곳입니다. 칠레 발파라이소에서 화가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문 적이 있었어요. 이 작가의 작품들로 마치 갤러리처럼 이 숙소가 다 꾸며져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같은 작가로서 되게 부러웠었죠. 저도 한국에서 그런 갤러리 같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싶고 세계의 작가들이 언제든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유 작업실 역할을 해주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꾸준히 하면서 제가 여행지에서 얻었던 영감을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